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청약이 시작되다 보니 조금 여유가 있을 때 1월 청약 종목들을 워밍업으로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3주차 청약하는 종목 스코넥 엔터테인먼트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도 개인적으로는 1월의 기대 종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스코넥 엔터테인먼트는 1월 3주차에 청약을 하므로 아직 청약까지는 약 2주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증권신고서가 수정되면서 오늘 말씀드린 정보가 일부 변경될 수 있는데요. 중요한 변경사항이 생긴다면 고정 댓글로 변경사항을 기재를 해둘게요. 그리고 청약 직전 수요 예측 결과를 전달드리는 핵심 정보 영상에서 변경사항을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코넥의 사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VR, AR, 그리고 XR 등의 개념을 알아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러한 기술의 개념을 영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가상현실을 의미하는 VR은 화면 보시는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눈으로 가상현실을 보면서 손으로는 조작하는 개념인데요. 현재 이러한 VR 장비들은 페이스북이 인수했던 오큘러스 그리고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VR 장비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장비를 착용하고 VR 컨텐츠에 접속을 하게 되면 화면처럼 가상현실이 펼쳐지는데요. 인공적인 기술로 만들어낸 실제와 유사한 가상 환경을 배경으로 마치 내가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느끼면서 컨텐츠를 체험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화면은 스코넥 엔터테인먼트가 만든 VR 게임인데요. 실제로 적과 전투를 하는 느낌을 받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더욱더 몰입감 있게 컨텐츠를 즐길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AR, 즉 증강현실도 가상현실이기는 한데요. VR과의 차이점은 실제로 존재하는 환경에 가상의 사물이나 정보를 합성해서 마치 원래의 환경에 존재하는 사물처럼 보이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화면 보시는 포켓몬고가 대표적인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컨텐츠인데요. 출시 초기에 강원도 속초에 휘기 몬스터를 잡을 수 있다고 여행을 갔던 사람들도 많았던 게임입니다. 스코넥은 앞서 말씀드렸던 VR과 AR의 기술을 결합한 초실감형 서비스인 XR 기반으로 게임과 교육 훈련 컨텐츠를 개발하고 서비스를 하는 기업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원래 스코넥 엔터테인먼트는 예전 우리가 오락실에서 즐기던 아케이드 게임을 만드는 회사였는데요. 2010년부터는 VR 전문 컨텐츠를 제작하는 것으로 사업 방향을 수정합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시는 모탈 블리츠라는 1인칭 액션 게임을 VR로 출시하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데요. 2015년 당시에는 VR이 도입되는 시기였다 보니 향후 게임 시장은 VR 컨텐츠가 대세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매우 컸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VR 시장이 확대되기에는 큰 핸디캡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먼저 VR 장비 가격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게임기를 사고 또 이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는 게 부담스러웠고요. 그리고 또 이 장비를 오래 착용하고 게임을 하다 보면 어지럼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안경을 착용하는 사람은 렌즈를 착용하고 이 VR 장비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단점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컨텐츠가 풍부해지지 않고 총싸움 위주로만 제작되면서 상당히 단조로워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핸디캡으로 인해서 VR 시장이 주춤하고 있을 때 스마트폰만 있으면 즐길 수 있는 AR 게임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포켓몬고가 대표적인 AR 게임이죠. 포켓몬이라는 초대형 IP에다가 스마트폰만 있으면 되었기 때문에 별 다른 장비도 필요가 없다 보니 AR 게임들이 흥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5년의 VR 시장을 돌아보면 기대했던 것만큼은 성장률이 높지 않았는데요. 특히 18년도는 17년 대비 역성장도 기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상현실에 증강현실을 포함시키는 안경들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삼성도 준비를 하고 있고 구글이나 애플 등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IT 기업들이 이미 AR 글래스를 출시했거나 대규모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에도 사용되면서 AR과 VR이 결합된 XR은 폭넓게 저변이 확대되는 것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드웨어를 뒷받침해줄 실감형 컨텐츠 시장도 향후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스코넥 엔터테인먼트는 이렇게 VR 게임을 제작하던 노하우로 가상현실에서 훈련할 수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국책 과제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는 여러 명이서 동시에 움직이면서 같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워킹 VR 기술이 탁월한데요. 이러한 기술력으로
군사 모의 훈련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요. 화학 사고에 대응하는 교육 훈련과 가상으로 화재를 진압하는 것을 훈련해 볼 수 있는 소방 프로그램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위험도가 높거나 현실에서 훈련하기에는 큰 비용이 소요되는 상황을 가상으로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훈련 니즈를 충족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XR 교육 프로그램으로 올해부터는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개발된 화학과 소방, 그리고 국방에서 약 115억 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경찰 훈련 프로그램도 개발이 완료되면서 매출 볼륨이 조금 더 커지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스코넥은 주 사업 분야였던 VR 게임도 확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도에 여러 명이서 건 슈팅 게임을 할 수 있는 메탈 블리치 컴뱃 아레나를 개발해서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존 게임을 업그레이드하고 또한 더욱 많은 사람이 동시에 접속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게임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신작 게임은 오큘러스와 플레이스테이션 기반으로 올해 여름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신작 게임으로도 올해부터는 의미 있는 매출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매출은 23년부터 나오는 것이 추정됩니다. 그래서 스코넥 엔터테인먼트의 손익을 보면 21년도까지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매출은 20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이는데 그래도 적자 폭은 많이 줄였네요. 하지만 앞서 소개드린 실가면 컨텐츠로 올해부터는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매출 174억 원에 순이익은 17억 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코넥 엔터테인먼트는 공모 자금 중 약 110억 원으로는 컨텐츠를 개발하는 비용으로 사용을 하고요. 나머지 자금으로는 마케팅, 운영 자금 등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 상태를 보면 심각한 수준인데요. 20년까지는 자본 잠식이었지만 전환상환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면서 자본 잠식에서는 탈피를 합니다. 하지만 유동 비율이 68%, 부채 비율은 645%이므로 상장 후에도 흑자 구조의 손익을 기반으로 재무 상태를 점진적으로 개선시킬 필요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럼 청약 정보 보겠습니다. 스코넥 엔터테인먼트는 1월 3주차 후반부에 청약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환불금으로 청약을 하실 수 있고요. 이지트로닉스와는 일정이 중복된 상황입니다. 모집하는 수량은 신주로 약 223만 주를 모집하고요. 희망상단 공모가 기준 모집 금액은 267억 원, 시가총액은 1,449억 원이 됩니다. 일반 투자자에게는 약 56만 주를 배정하고요. 우리사주 조합에게도 3.5% 비중으로 약 7만 8천 주를 배정했습니다. 주관사는 신영증권입니다. 신영증권은 앞서 소개드린 K옥션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에 이어 이 종목까지 총 3종목을 주관하는데요. 모두 알짜 종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필수 증권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 청약의 일반 청약 한도는 18,500주이고요. 청약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상장일의 유통 물량은 413만 주인데요. 비중으로는 34.2%입니다. 기존 주주 물량도 유통 물량의 약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상장일 유통 물량은 보통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스톡옵션도 있고 전환사채도 있고 신주인수권부 사채도 있습니다. 주식수가 늘어날 수 있는 종합 선물 세트가 다 있습니다만 중요한 점은 전부 상장일에는 추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상장일에 추가되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공모가 산정 보겠습니다. 유사 기업은 지니뮤직 그리고 아프리카TV인데요. 도대체 이들 기업과는 어떤 연관성으로 유사 기업으로 선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적자라서 비교를 하기 어려웠다면 차라리 게임 회사들이랑 비교하는 게 맞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여하튼 유사 기업의 PER은 30.2였습니다. 그리고 24년 추정 이익을 공모가 산정에 적용하는데요. 24년도에는 약 135억 원의 이익을 추정했는데요. 여기에 할인율 25%를 적용하면서 공모가 산정에는 69.4억 원을 반영합니다. 스코넥 엔터테인먼트는 앞서 올해 순이익을 약 17억 원으로 추정을 했었는데요. 올해 추정했던 이익보다 약 4배 많은 이익을 공모가 산정에 반영을 한 겁니다. 어차피 현재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추정 실적을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한 것이므로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주당 평가 가액으로는 16,600원을 도출합니다. 이 주당 평가 가액에 할인율 약 28%를 부여하면서 희망상당 공모가로는 12,000원을 책정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정 이익을 기반으로 공모가가 산정되었기 때문에 적정한 공모가인지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로 분류되는 기업들과 PSR로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PSR은 시가총액의 매출액을 나누어 준 지표인데요. 최근에 이 PSR로 공모가를 산정했던 종목이 지난 가을에 청약했던 케이카였습니다. 성장성은 있는데 현재 이익이 적자여서 PER로는 기업 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운 기업들은 매출 볼륨으로 기업 가치를 측정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PSR이 사용됩니다. 그럼 비교를 해볼까요? 현재 메타버스 관련주로 분류된 종목 중 스코넥 엔터테인먼트와 유사한 영역의 기술로 사업을 하는 회사들을 뽑아보았습니다. 맥스트, 자이언트 스텝, 덱스터, 위즈윅 스튜디오인데요. 이 4개 회사의 1월 4일 기준 시가총액을 보면 위즈윅 스튜디오는 약 1조 6천억 원 정도이고 나머지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6천억 원에서 7천억 원 정도 됩니다. 21년 3분기 매출액을 연한산에서 PSR을 구해보면 맥스트만 상당히 높고요. 나머지 세 종목은 19에서 28배 수준 정도를 보여줍니다. 스코넥 엔터테인먼트는 희망상단 공모가 기준 PSR이 약 30배 정도 되는데요. 그러므로 유사 종목들과 PSR로 비교를 해보면 매력적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은 맥스트처럼 현재 실적이 미미한 수준이더라도 향후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시가총액에 반영되는 것을 기대를 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유사 종목들과 비교를 했을 때 그래도 시가총액이 5천억 원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수요 예측 결과가 잘 나와서 상장일부터 달릴 수 있느냐에 따라 스코넥의 시가총액도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정리를 해보면 가장 큰 장점은 메타버스 관련 종목이라는 타이틀이라고 봅니다. 이 타이틀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실 것 같고요. 그리고 회사의 사업 중 개인적으로는 게임보다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은 경쟁력이 있어 보였는데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이 잘 자리 잡으면 가상 공간에서의 훈련이 필요한 니즈를 거의 독점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점으로는 조금 전 말씀드렸던 공모가 상단 기준의 PSR이 유사 기업 대비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올해부터 회사의 추정대로 제대로 된 매출과 이익 실현이 관건이라고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을 기관 투자자들은 얼마나 신뢰를 할지도 궁금하기는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방송을 하루 쉽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올해 첫 번째 공모주인 DB금융스펙14의 청약정보 영상으로 다시 뵙도록 할게요. 그리고 1월 초에 유상증자 구주주 청약을 하는 종목들의 실권주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실권주가 나온다면 같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금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